언제 동화를 마지막으로 읽어보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 그때부터 동화를 안 읽었던 것 같아요. 안 읽었다기보다는 그때부터 뭐랄까, 주변 분위기가 동화를 읽으면 유치하다는 시선이 있어서 다른 책을 봤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때부터 전기문, 과학책, 영어책 등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식을 쌓아가는 데 필요한 책만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또 취업 준비를 하고 취직을 해서 직장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지금 뭐 놓치고 있는 거 없나? 동네 책방을 서성거리다가 눈에 띄는 동화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순수함. 책을 통해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지식을 얻을 수도 있지만 이 순수함을 남기는 책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요즘입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는 이유도 어쩌면 제 본연의 순수함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싶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요, 김근예 작가의 봉주루 요리교실 실종사건입니다. 이 김근예 작가는 한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데요. 육아를 하면서 마주한 아이의 순수한 눈망울이 이 작가를 동화의 길로 들어서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중반부까지만 읽으려고요. 여러분께서도 동화책 한 권 소장해 보는 건 어떨지, 동화책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발걸음을 여러분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투 신청. 팬케이크 요리 대회라고? 컴퓨터 모니터를 켰는데 팬케이크 대회 안내문이 떴다. 누가 앉았던 자리인가? 화장실을 갔다가 뒤늦게 컴퓨터 수업에 들어온 나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다른 빈자리가 없는 걸 보니 이 자리는 주인이 없는 게 분명했다. 근데 유치하게 팬케이크 대회가 뭐냐? 흐흐. 혼잣말을 하며 창을 끄려는데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돌아보니 호태가 눈을 부릅뜨고 날 노려보고 있었다. 왜? 여기 내 자리야. 네 자리라는 증거도 있어? 내가 따져본자 호태가 모니터를 가리켰다. 안내문 창을 띄운 사람이 자기라는 말이다. 더는 할 말이 없었다. 그런데 그냥 일어나려니 자존심이 상했다. 문득 학기 초가 생각이 났다. 올해 우리 학교로 전학을 온 호태는 유명 셰프 아들의 잘생긴 얼굴 때문인지 오자마자 인기가 하늘을 찔렀다. 호태를 보려고 다른 반 애들이 쉬는 시간마다 찾아와서 교실 앞 뒷문은 항상 소란스러웠다. 물론 나도 호태에게 호기심이 있었다. 다시 말해 내가 처음부터 호태에게 나를 세운 건 아니었다는 의미다. 그런데 언젠가 호태가 다리를 뻗어 날 보기 좋게 넘어뜨려 놓고도 시치미를 떼고 학급 회의 때는 내 의견이 오류투성이라며 걸고 넘어진 이후 나는 호태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게 됐다. 공부도 그랬다. 호태가 늘 나보다 잘했고 내가 받고 냈던 선행상, 모범상까지 쓸어갔다. 가장 화가 났던 건 글쓰기만큼은 독보적이었던 나를 제치고 호태가 교육부 장관상을 받은 거다. 그때부터 호태는 내가 찍어 눌러야 할 경쟁 상대가 됐다. 나는 뒤늦게 발견한 빈자리로 가다 말고 돌아봤다. 그런데 유명 셰프 아들이 팬케이크 대회라니? 훗, 그거 발로 만들어도 될 만큼 쉬운 요리 아니야? 나는 비죽 웃었다. 호태 얼굴이 단박에 일그러졌다. 죽사발 만들기 성공?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데 호태가 저벅저벅 걸어와 내 앞에 섰다. 나는 눈을 부릅뜨고 호태를 노려봤다. 이 장면을 만화로 그린다면 분명 호태와 나 사이에
불꽃이 튀었을 거다. 말 다 했어? 호태가 살찬스럽게 물었다. 이쯤 되면 싸우자는 얘긴데 이번에는 어떤 말로 죽사발, 아니 묵사발을 만들까 고민됐다. 뭐냐? 쟤네 또 붙었냐? 등 뒤에서 누군가가 수근거렸다. 보나마나 수지가 먼저 시비를 걸었겠지. 뒤를 획 돌아봤다. 애들이 죄다 고개를 돌렸다. 나는 입술을 말아 콧김을 뿜었다. 그리고 주먹을 꽉 걸어쥐었다. 매번 말싸움에서 졌지만 오늘은 기필코 물러서지 않을 테다. 나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너야말로 선생님이 번호 순으로 앉으라고 하셨던 거 기억 안 나? 넌 3번이니까 앞자리에 앉아야 맞잖아. 성능이 좋거나 선생님 눈을 피해 너튜브를 볼 수 있는 컴퓨터 자리에 앉기 위해 아이들끼리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정보교실 선생님이 번호 순으로 앉으라는 규칙을 만들었다. 모르나 본데 선생님께 허락받았어. 뭐?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얼굴이 얼얼했다. 아, 왜? 내가 너한테 그것까지 말할 필요 없잖아. 아하, 유치한 팬케이크 요리대회 안내문 복사하려고? 호텔 자리가 프린터가 가능한 자리라는 게 생각이 나서 마구 쏘아댔다. 그게 너한테 약점 잡힐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누가 뭐래? 난 그저 팬케이크 같은 유치한 요리대회에 유명 셰프 아들이 나간다니 놀라워서. 유치하다니? 팬케이크 요리가 쉽다고 누가 그래? 호태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거 그냥 밀가루에 달걀 넣고 휘휘저 프라이팬에 구우면 끝나는 거 아니야? 요리 같지도 않은 요리지. 내 말에 호태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했다. 팬케이크 좀 얕봤다고 저 정도로 흥분할 것까지야. 좀 과했나? 생각하는데 호태가 눈을 부릅떴다. 그렇게 팬케이크 만드는 게 쉬우면 너도 대회 나가든가. 내가? 대신 순위 안에 못 드는 사람이 반 아이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기. 어때? 왜? 자신 없냐? 아깐 발로도 만들 수 있다며? 호태가 모두 들으라는 듯 크게 말했다. 누가 자신 없대? 그래, 나간다, 콜! 순간 아차 싶었다. 이게 다 지기 싫어 뭐든 큰 소리치고 보는 내 개떡 같은 성격 때문이다. 외할머니가 그 못된 성격 못 고치면 화를 당할 거라고 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인가 보다. 게다가 난 라면 하나 끓여본 적 없는 요리 젬병이다. 그런데 팬케이크 요리 대회라니. 밀가루가 밀가루 풀풀 날리며 웃을 일이다. 호태 미꾸라지 작전에 제대로 말려든 기분이다. 머리를 흔든 뒤 방금 한 말을 정정하겠다고 말하려는데 우리 반 나서방 상우가 톡 튀어나왔다. 상우는 도복 허리에 찬 검은색 품띠를 풀어 나와 호태에게 잡게 했다. 그리고 가운데 서서 손가락으로 띠를 끊는 신용을 했다. 호태가 알아들었는지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자 아이들이 죄다 나를 쳐다봤다. 모두 내가 테이프 끊기를 바라는 눈치였다. 테이프 끊는 신용을 한다는 건 호태의 도전을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호태를 슬쩍 쳐다봤다. 아주 기고만장한 표정이다. 좋아, 그까짓 거. 나는 오기가 생겨 손가락으로 테이프 끊는 신용을 했다. 이로써 호태와 수지의 팬케이크 대회 출전을 공식 선포합니다. 어디서 본 건 있어서 상호가 나와 호태를 번갈아가며 악수를 했다. 반 아이들은 맞장구 치듯 박수를 쳤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나는 팬케이크 요리 대회에 출전하게 됐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같은 아파트 위아래층에 사는 외할머니는 요리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나를
부엌 근처도 얼씬 못하게 한다. 그런 내가 팬케이크 요리 대회라니. 그렇다고 이대로 물러설 순 없다. 두고 봐라 공호태. 그 잘난 꼴을 납작하게 해줄 테니. 나는 이를 바득바득 갈았다. 봉주루 요리교실. 밤새 뒤척이다 아침에 늦잠을 자고 말았다. 이게 다 호태 때문이다. 녀석의 난데없는 결투 신청에 장단을 맞췄으니 말이다. 골치가 아팠다. 다진아, 나 요리대회 어떡해? 급식 시간에 절친 다진이에게 푸념을 늘어놓았다. 한 번 내뱉은 말 어쩌겠니? 다진이는 불고기를 입에 넣으며 남의 일처럼 말했다. 야, 너 지금 고기가 넘어가? 네가 자초한 일이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애를 왜 건드리니 건드리길. 나는 안다. 다진이가 호태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는 걸. 나는 다진이 뒤통수만 봐도 똥이 마려운지 오줌이 마려운지 다 안다. 유치원 때부터 알고 지내서가 아니다. 우리 외할머니가 나한테 여시 코빼기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만큼 눈치가 빠르다는 뜻이다. 네가 그러고도 친구냐? 잘하면 애들 앞에서 호태한테 무릎 꿇게 생겼는데. 나는 눈을 부릅떴다. 야, 좀 지면 어때? 다진이가 콩나물을 집어올리며 말했다. 지면 어때라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싶었다. 그것도 나를 누구보다 잘 안다는 다진이가 말이다. 야, 너 그 말 진심이야? 내가 숟가락을 탁 놓자 다진이가 움찔했다.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네가 무모한 경쟁을 하려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지. 다진이가 너스레를 떨었다. 뭐가 무모한데?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아는 거라고. 아, 뭐 그야 그렇지. 다진이는 대충 넘어가려고 했다. 그렇다고 내가 모를 줄 알고. 호텔을 좋아하니 이제 친구도 눈에 안 보이는 게 분명했다. 계속 이런 식이면 절교만이 답이다. 두고 봐. 내가 본때를 보여줄 거니까. 나는 밥을 국에 꾹꾹 말아 입에 밀어 넣었다. 국에 든 소고기가 누구라도 되는 양 질겅질겅 씹어댔다. 날 더 야구르게 하는 건 당연히 호태였다. 온종일 날 비웃듯 팬케이크가 얼마나 고급 요리인지 아무나 만든다고 다 요리가 되는 건 아니라고 떠들어댔다. 그러면 아이들은 추임새처럼 장단을 맞췄다. 야, 12년 넘게 요리한 우리 엄마도 신기하게 팬케이크 맛은 변함없어. 못 먹을 맛이거든. 맛있다고 웃어드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아휴, 아들 노릇하기 정말 힘들다. 상호가 절망하듯 책상에 엎어지자 아이들이 와르르 웃음을 쏟아냈다. 더는 듣고 싶지 않아 화장실로 갔다. 나는 며칠 전 용돈으로 산 틴트를 꺼냈다. 붉고 반짝이는 틴트를 보고 있자니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정성 들여 입술에 틴트를 바랐는데 다진이가 들어와 어깨를 툭 건드렸다. 그 바람에 틴트가 입가로 번졌다. 야! 나는 다진이를 쏘아봤다. 뭐야? 샀어? 다진이가 내 틴트를 가져가더니 입술에 발랐다. 이내 지우며 물었다. 촌스러워. 이거 싸구려지. 수지가 자기 주머니에서 길쭉한 통에 든 틴트를 꺼내 내 앞에서 흔들어 보였다. 한눈에 봐도 비싸 보였다. 또 샀어? 너도 알잖아, 우리 엄마가 어떤지. 너도 싸구려 그만 사고 좋은 걸로 사. 다진이는 뻐기듯 말하며 분홍 틴트를 입술에 발랐다. 다진이는 다 좋은데 이게 흠이다. 툭하면 내 앞에서 자기 엄마 자랑을 늘어놓는 나쁜 버릇 말이다. 엄마와 자기는 친구 같다나 뭐라나. 하긴 내가 봐도 다진이 엄마는
다진이 마음을 잘 아신다. 다진이가 화장을 하고 싶다고 하면 기왕 하는 거 좋은 화장품을 써야 한다며 비싼 비비나 틴트도 직접 주신다. 또래 여자아이들의 취향은 어찌 그리 잘 아신지 다진이가 입는 옷과 신발은 항상 아이들의 시선을 끈다. 그에 비하면 우리 엄마는 내가 무얼 좋아하고 고민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다. 오로지 성적뿐이다. 그러면서 내 공부는 한 번도 옆에서 봐준 적이 없다. 제약회사 연구원인 엄마는 매번 승진에 열을 올리는 일명 커리어 우먼이다. 결혼해 아이까지 있는 여자가 승진하려면 대충대충 일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회사 일만 한다. 그 덕에 나는 거의 외할머니 손에 자라왔다. 너도 발라볼래? 다진이가 자기 틴트를 내밀었다. 됐어. 뭐야? 삐진 거야? 다진이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어깨를 툭 쳤다. 솔직히 질투가 났다. 다정한 엄마, 딸의 취향을 존중해주는 엄마를 둔 다진이가 말이다. 화장실을 나와 터덜터덜 교실로 가는데 맞은편에서 호태가 걸어왔다. 나는 일부러 눈에 힘을 주고 턱을 치켜들며 걸었다. 박수지! 호태가 길을 막더니 불쑥 작은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여기 가봐. 호태가 내민 건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이었다. 내가 잘 아는 요리교실이야. 요리교실? 실력이 얼추 비슷해야 이겨도 찝찝하지 않을 거 아니야. 팬케이크 요리라고 우습게 생각하면 큰 코 다쳐. 그리고 뭐든 배워서 남줄 거 없잖아? 거기 가면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실 거야. 호태는 딱 거기까지 말하고 돌아섰다. 가려면 너나 가시지. 나는 호태 등에 대고 명함을 흔들었다. 호태는 아랑곳하지 않고 교실로 들어갔다. 밤늦게 숙제를 끝내고 침대에 눕는데 호태가 준 명함이 생각이 났다. 봉주루 요리교실. 이름 한번 참 느끼하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자꾸 명함을 들여다봤다. 사실 대회 나간다고 큰소리치긴 했는데 막막했다. 너튜브 보면서 연습하려고 팬케이크 가루와 재료를 사긴 했었다. 하지만 부엌만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바람에 치우느라 진이 다 빠져버렸다. 결국 요리는 포기. 이대로 가다간 호태 앞에서 무릎 꿇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 되겠지. 밤새 고민하다 다음날 호태가 알려준 요리 교실을 찾아갔다. 길찾기 앱을 보면서 건널목에 서서 신호를 기다렸다. 그런데 갑자기 다리 사이에 뭔가가 스쳤다. 순간 소름이 돋았다. 엄마야! 발밑을 내려다보니 정체는 다름 아닌 털이 덥수룩한 개였다. 털이 눈까지 덮인 개가 꼬리를 흔들면서 혀를 내밀었다. 저리 가! 나는 신호등 기둥에 붙어 소리쳤다. 그런데도 개가 더 바싹 다가왔다.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그때 차 한 대가 빵 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개가 놀라 차도로 고개를 돌렸다. 이때다! 하고 나는 냅다 뛰었다. 내가 뛰니까 개도 따라 뛰었다. 겁이 났다. 그때 저만치에 문이 열린 가게가 보였다. 고민할 겨른 없이 가게 안으로 잽싸게 들어갔다. 툭! 가게 문을 여는 순간 뭔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놀라서 바닥을 보는데 눈앞이 하얘졌다. 그건 누군가의 핸드폰이었다. 세상에! 머리를 질끈 묶고 노란 앞치마를 입은 아주머니가 뒤에서 나타났다. 죄송해요. 개가 쫓아오는 바람에. 나는 밖에 서 있는 개를 가리켰다. 아, 버들이 때문에 놀랐구나. 버들이요?
동네 유기견인데 털이 꼭 버드나무같이 자라서 내가 지어준 이름이야. 잠깐만. 아주머니는 떨어진 핸드폰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릇에 사료를 담아 밖으로 나갔다. 나는 그 사이 핸드폰을 주웠다. 액정 한가운데가 정확히 금이가 있었다. 핸드폰 케이스 모서리도 깨져 있었다. 하루 2번 오는데 절대 교실 안으로 들어오는 법이 없어. 여기가 요리 교실이라는 걸 아는 똑똑한 개야. 아주머니는 먹이를 먹고 떠나는 버들이를 흡족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참, 다친 데는 없니? 이제야 생각났다는 듯 아주머니는 날 위아래로 살피며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핸드폰을 내밀었다. 아주머니가 핸드폰을 유심히 보더니 나를 쳐다봤다. 신경 쓰지 마. 액정은 원래도 살짝 금이 가 있었어. 그리고 마침 핸드폰 바꾸려던 참이었거든. 날 배려하는 아주머니의 말 한마디에 긴장이 풀리고 마음에 훈풍이 불었다. 많이 놀랐을 텐데 잠깐 의자에 앉을래? 아주머니는 뒷주머니에 핸드폰을 넣고는 긴 나무 의자를 탁자 밑에서 뺐다. 그리고 주방 쪽으로 갔다. 나는 그 사이 가게를 둘러봤다. 벽을 따라 고풍스러운 장식장이 놓여 있었다. 장식장 안은 비싸 보이는 접시와 커피잔으로 가득했다. 주방 쪽 천장에는 온갖 종류의 프라이팬과 조리도구가 장식품처럼 걸려 있었다. 분위기가 무척 고급스러웠다. 아주머니는 곧 김이 모락모락 나는 머그잔과 빵이 담긴 접시를 가져왔다. 먹어보렴. 수플레 팬케이크야. 두툼하고 노란빛이 감도는 수플레 팬케이크는 먹기에 아까울 정도로 예뻤다. 맨 위에 작게 자른 버터와 딸기 반쪽, 그 위로 향긋한 냄새를 풍기는 메이플 시럽이 군침 돌게 했다. 나는 최대한 조심스레 팬케이크를 잘라 한 입 먹어보았다. 팬케이크가 입안에서 사르르 녹았다. 대박! 나는 엄지를 척 올렸다. 입맛에 맞다니 정말 다행이구나. 혹시 여기가... 그래, 여긴 요리교실이야. 봉주르 요리교실. 세상에 이런 일이. 개한테, 아니 버들이한테 쫓겨 들어온 곳이 내가 찾던 그 요리교실이라니. 사실 가게를 찾게 되면 바깥에서 분위기만 보려고 했다. 그런데 얼떨결에 가게 안까지 들어와 버렸으니 운명의 장난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지예요. 나는 호태가 준 명함을 내밀었다. 어머, 호태가 말한 학생이 너였어?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거든. 난 봉주르 요리교실 선생 마스터 정이야. 그냥 마스터라고 불러. 마스터가 악수를 청했다. 우리는 손을 흔들어 악수했다. 웃을 때 마스터의 왼쪽 보조개가 쏙 들어갔다. 근데 저 같은 초보도 괜찮을까요? 나는 소심하게 물었다. 당연하지.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든 환영이란다. 게다가 호태가 소개해준 친구니 더더욱 환영이지. 호태는 어딜 가나 인기가 좋구나. 호태 얘기에 살짝 기분이 상했지만 환하게 웃었다. 얘기 도중 마스터 핸드폰이 울렸다. 마스터가 전화를 받으며 밖으로 나갔다. 중요한 통화인 것 같았다. 나는 그 사이 빈 그릇을 싱크대에 갖다 놓았다. 접시를 두면서 보니 주방 구석의 책상이 보였다. 마스터의 개인 공간 같았다. 책상 위에는 스프링이 알록달록한 노트가 펼쳐져 있었다. 나도 모르게 몸이 노트 쪽으로 기우는데 마스터가 부르는 소리에 몸을 획 돌려나갔다. 미안, 통화가 길어졌네. 괜찮아요. 그럼 내일부터 와도 되죠? 물론이지. 나는 마스터 전화번호를 핸드폰에 입력한 후
집으로 날듯이 뛰어갔다. 집에 가자마자 저금통을 열어 바닥에 쏟았다. 초등생은 재료비까지 8만 원이라고 했으니 부족하진 않을 것 같았다. 조금 아까웠지만 호텔을 이길 수만 있다면. 사실 이 정도 수강료면 거의 거저나 마찬가지다. 밥 먹어라! 외할머니가 불렀다. 나는 얼른 돈을 지갑에 넣고 부엌으로 갔다. 기분 좋은 일이 있어. 입꼬리가 잔뜩 올라갔네. 할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며 나를 보았다. 아니. 나는 시치미를 뗐다.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했다. 외할머니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도 드물다. 그러니 내가 아니라고 해도 아닌 게 아닌 거라는 걸 할머니는 알 거다. 그렇다고 할머니한테 대회에 나간다고 말할 순 없다. 자존심 때문에 팬케이크 요리 대회에 나가는 걸 알게 되면 당장 그만두라고 할 게 뻔하다. 나는 말을 아끼며 식사를 했다. 그런데 팬케이크를 먹은 탓인지 영 밥맛이 없었다. 맛없냐? 오늘은 유독 못 먹네. 할머니가 반찬 그릇을 내 앞으로 밀며 걱정스레 말했다. 그게 아니라고 말하려는데 할머니 핸드폰이 울렸다. 할머니는 핸드폰 번호를 확인하더니 얼른 전화를 껐다. 누구야? 요즘 왜 이렇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자주 오는지. 할머니는 말을 얼버무리며 냉장고로 갔다. 할머니 바지 주머니에서 빨간 스카프가 떨어졌다. 할머니! 스카프를 주워서 내밀자 할머니가 탁채갔다. 그러고는 스카프를 주머니에 마구 쑤셔 넣었다. 할머니 얼굴에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다. 근데 스카프 색깔이 왜 그렇게 촌스러워? 나는 할머니 표정을 살피며 물었다. 아파트 상설시장에서 하나 샀어. 수지야, 포도 있는데 먹을래? 할머니가 말을 돌렸다. 그러니까 더 수상했다. 이 빨간 스카프도 그렇고 지금 할머니 말투나 태도도. 그러고 보니 요 며칠 할머니 행동이 수상하다. 할머니는 우리 집 아래층에 사셔서 식사 때가 되면 그때그때 음식을 만들어 오는데 요즘은 뭐가 바쁜지 일주일치 음식을 한꺼번에 만들어 우리 집 냉장고에 쟁여놓는다. 원래는 엄마가 늦는 날이면 할머니 집에 가서 먹을 때가 많지만 요즘에는 할머니가 한사코 우리 집으로 와서 내 식사를 챙겨준다. 할머니가 힘들 테니 내가 간다고 해도 막무가내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할머니를 쳐다봤다. 할머니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식사를 했다. 수상한 냄새가 났지만 더는 캐묻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할머니 비밀을 어떻게든 알아내려고 하겠지만 이제 내 코가 석자다.